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김만배 씨를 인터뷰하고 대선 직전 보도하는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14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네, 신 전 의원은 뉴스타파와 보도 시점을 논의한 적 없고 민주당으로부터 인터뷰를 부탁받은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김만배 씨는 어제 새벽 구속기한이 만료돼 석방됐는데요. 이 뉴스타파 인터뷰에 대해 사적인 대화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오늘 새벽 14시간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신 전 위원은 취재진에게 자신은 뉴스타파의 대화 녹음 파일만 제공했을 뿐 보도에 관여하거나 시점 등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나 이런 종합적인 올라가는 내용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거나 편집진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어요. 또 자신의 책은 1억 5천만 원 이상의 값어치를 한다며 정치권 연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좀 부탁을 받거나 이런 부분 전혀 없나요? 상상을 해서 지금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능성이요? 제로. 그러면서 김만배 씨와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자신이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어제 새벽 구속기한이 만료되면서 석방된 김만배 씨도 대선 직전 보도를 청탁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구치소 내 관계자한테 그런 내용이 보도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신 전 위원에게 건넨 1억 6천만 원도 책값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뉴스타파 속 발언은 모호하게 뒤집었습니다. 대검 중수 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책 판매 계약일을 인터뷰 6개월 전으로 조작했다는 검찰 지적도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그 날짜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곧 김만배 씨를 소환 조사한 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국민의힘이 김만배 신학림 씨와 뉴스타파 기자 그리고 인용 보도를 한 MBC 기자 4명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여당은 이번 사건이 쿠데타 기도라면서 사형에 처할 정도의 국가 반역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회 허위 녹취 의혹을 중대 국기문란으로 규정한 국민의힘. 정, 경, 검, 언 사자 유착에 의한 국민 주권 찬탈 시도이자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 기도로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입니다. 여당은 김만배, 신학림 씨 외에 취재기자 6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녹취를 최초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 1명, 이를 인용 보도한 MBC 기자 4명, 유사한 취지의 내용을 먼저 보도한 JTBC 전 기자 1명입니다. JTBC는 지난해 2월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와 관련해 당시 중요한 진술이 누락된 점이 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MBC는 지난해 3월 뉴스타파 방송 이튿날 뉴스데스크를 통해 관련 소식을 리포트 4개로 보도했습니다. 공개된 녹취 내용 가운데 윤석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관한 대목을 각각 추려서 2개 리포트로 전했고 박영수 전 특검과 윤석열 후보와의 관계를 다룬 해설 리포트, 그리고 녹취를 둘러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을 전한 리포트였습니다. 국민의힘은 MBC가 이를 집중 보도한 걸 문제 삼으며 진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공방기사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개를 묶어서 하나로 봐야죠.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를 하나로 보고 공정하냐 안 하냐, 왜곡이냐 아니냐. 당일 1개의 리포트로 보도한 KBS 기자에 대해서는 반론 반영이 충분했는지를 따져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체 진상조사단을 발족하고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언론사 간부들과 보도에 관여한 데스크들도 추가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판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총선용 언론 장악을 위해
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낙인 찍을 작정이냐며 언론 탄압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는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MBC 뉴스 손한혜입니다.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리창 총리와 50분 넘게 회담했습니다. 북핵 문제와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이후엔 우리나라와 필리핀이 FTA 자유무역협정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에 머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의 리창 총리. 어제 오후 현지에서 따로 만나 51분간 회담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무기 거래설까지 나오는 상황인 만큼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집중 거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를 향해 북핵은 우리에게 실존 문제다. 북핵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일 협력 체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한중 두 나라 관계에선 앞으로도 협력하자는 말을 양측 모두 주고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중 교류가 활발해지길 희망한다며 한일중 정상회담이 신속히 한국에서 열리도록 협조해달라 전했고, 리 총리는 적극 호응하겠다며 한중은 가까운 이웃이라는 시진핑 주석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중 회담 이후 한 필리핀 양국 대표가 FTA 자유무역협정에 정식으로 서명했습니다. 한 필리핀 FTA가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되면 한국에서 필리핀 바나나의 관세 30%가 5년 안에 없어지고 필리핀에선 한국산 자동차 관세 5%가 없어집니다. 다자회의 일정을 마무리한 윤 대통령은 오늘 인도네시아와 정상회담합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전기차, 배터리 등 경제 분야 협력도 심화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자카르타에서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